예, 어제 뭐 중국에서 한국인 입국자들 제한한다는 그것 때문에 사실 좀 덜커덩거렸는데요. 오후에 한 2시 전까지는 정말 어제 견조한 조정이었죠. 어제 조정을 딛고 오늘은 이제 어제 코스닥이 좀 밀려서일까요? 오늘 코스닥이 강하게 가면서요. 강세 가는데요. 10시에 시황 해설 그리고 시장 전략 세웁니다. 메리츠증권 광암금융센터 신영목 이사님 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 주제는요. 바닥을 찾는 것일까? 네, 뭐 여러 우려들이 있는 가운데 바닥 찾기에 집중해보자 이런 건데요. 긴축이나 경기 침체나 지금 이제 진행형 아닙니까? 근데 이제 주가는 항상 선반영한다고 해서 나쁜 실적도 그렇고 지금 이제 생각보다 강하게 올라오는 건데요. 바닥이라고 인식을 해도 좋을까? 올해 상반기에 이게 약세장에 투자자가 절어 있으면 심리가 그죠? 맞습니다. 아직은 아닐 거야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요. 일단 바닥은 나왔다는 거는 저는 확실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가장 이제 시장에서 우려하던 어떤 시스템 리스크에 대한 거는 이제 지나갔다고 보는 거거든요. 네. 글로벌리하게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이번에 이제 부동산 관련 대책 나오면서 이제 시장이 일단은 안도한 그런 흐름이었고요. 특히 어제 이제 그 파월 의장이 굉장히 매파적인 발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략 후강으로 끝났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든 간에 지금 나오고 있는 지표들로 봤을 때는 여기서 또 매파적으로 해서 금리 인상을 더 세게 갈 수는 없다고 시장에서 이제 어떤 이런 지표라든지 지금까지 금리 인상의 강도를 보면서 예측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 어제 통화 정책에 대한 얘기는 나오지 않았지만 그 발언 내용은 상당히 좀 기존의 어떤 그런 걸 유지하는 좀 매파적인 발언을 유지했지만 시장에서는 이제 뭐 기준금리를 여기서 이제 5% 이상까지는 올리기는 힘들 것이다라는 어떤 그런 인지도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발언은 셌지만 시장이 오히려 이제 장후반으로 갈수록 더 강해지는 그런 흐름들이 나왔고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같은 좀 영향을 좀 커플링돼서 받는 그런 흐름이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지금 초기에 이제 바닥을 잡는 그런 시장에서 봤을 때는 어떤 안도감을 주는 이런 시장의 지표라든지 발언들이라든지 아니면 시장의 반응들이 나왔을 때 반등은 나오죠, 당연히. 어떤 많이 빠진 거에 대한 반발 심리에 의한 반발 매수세는 분명히 들어오는데 거기에는 아마 공매도도 또 쇼커버링도 일조한다고 봐요. 특히 이제 약세장에서 특히 이 공매도와 쇼커버링과의 어떤 이런 수급적인 상관관계가 굉장히 주가에 반응을 민감하게 하기 때문에 그런 반응도 있다고 보고 있고 아까 이제 선반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대표적으로 선반영했던 이런 삼성전자나 뭐 하이닉스라든지 LG 뭐 에너지솔루션 전자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국내 부분으로 이제 눈을 돌리자고 한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죠. 바닥은 맞고 바닥은 나왔다. 그렇지만 여기서 그럼 주가가 어떤 바닥에 대한 안도 랠리가 잠시 오긴 했는데 단기적인 랠리가 오긴 했는데 고민은 그거죠. 여기서 또 더 가기 위해서는 뭔가 알파가 있어야 되는데 부족하다는 거죠. 근데 그런 알파까지 확인하려면은 시간이 좀 걸리는 거죠. 확인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삼성전자, LG 에너지솔루션 실적 좀 이번에 되게 어닝 쇼크. 그러니까 시장에서도 아주 하단까지 보는 그런 예상치조차도 뚫어버리는 어닝 쇼크가 두 종목 다 나왔는데 오히려 주가는 지금 오르더라 이거죠. 예.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일단 여기서 근데 반대로 물론 삼성전자 뭐 더 갈 수 있습니다. 뭐 내년 내후년까지 장기적으로 보는 시각에서는 지금 바닥은 대바닥권은 맞고요. 근데 우리가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럼 여기서 또 뭔가를 더 끌고 갈 수 있는 요소가 있느냐? 단지 뭐 하반기에 이제 반도체 업황, 메모리 업황 좋아지고 이제 바닥이 나왔다는 안도랠리 이후에 여기서 뭔가 더 알파가 있을까 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이제 어떻게 됐건 이제 작년도 이제 전년도 4분기 실적 시즌 연간 이제 사업 보고서 나올 구간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아마 근데 삼성전자와 엔솔이 어느 정도 쇼크가 나와도 시장에서는 인지하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크게 민감하게 주가가 반응하지 않더라. 오히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그런 거죠. 쇼크가 심하게 났기 때문에 이 어떤 이제 공급단의 어떤 이런 이 감산이 들어갈 수 있다는 기대치가 또 반영되는 그런 주가라고 보고 있거든요. 예, 그런 부분이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결론적으로는 대형주가 여기서 어떤 뭐 시장을 다시 또 대형주 장세로 세게 치고 가는 장이 아니라고 한다면 다시 또 이제 중소형주 단으로 또 이제 이런 낙수 효과가 나올 수 있는 그런 흐름들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사님께서 아직은 바닥을 잡았다고 얘기하긴 이르지 않겠느냐 이러실 줄 알았어요. 그렇습니까? 예. 그래갖고 이제 매크로를 많이 보고 이제 제가 더 위축되어 있는 거죠. 예. 근데 어쨌든 바닥은 잡았다. 다만 이제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에 대해서는 뭔가 좀 트리거가 있어야 된다. 맞습니다. 그런 얘기를 해주셨고요. 다행입니다. 다행이고요. 지난해 말부터 올해 이제 계속 들어오면서 2023년을 보면서 큰 흐름으로 이제 주도 섹터나 업종 얘기를 쭉 해오셨잖아요. 오늘은 2차 전지 얘기를 좀 해주신다고 하는데 2차 전지는 역시 2차 전지 올라오니까 이제 다시 치고 나오는데 또 한 고민들도 좀 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산업은 되는 건 확실합니다. 그냥 뭐 증설 규모라든지 지금 이미 다 발표가 됐잖아요. 이제 그건 이제 물론 중간중간에 뭐 약간 어떤 뭐 변화가 있고 그런 건 있겠지만 뭐 특히 이제 어제 보면은 SK온이 포드와의 유럽 공장을 이제 포기하는 뭐 이런 내용도 나왔고요. 그거를 대신해서 LG 에너지 솔루션에서 한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그러니까 산업은 되는데 그 되는 산업만큼 그 관련된 업종에 들어와 있는 주식의 주가가 되느냐도 이제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맹목적으로 산업이 되기 때문에 주가도 따라간다는 어떤 이런 구간은 이미 이제 한 텀이 지났다는 거죠. 그래서 작년도에 이제 극명하게 나온 것이 이 2차 전지 내에서도 가는 종목과 가지 못하는 종목들, 특히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뭐 수산화 리튬 관련돼서 이슈가 됐고요. 그래서 에코프로 같은 종목도 굉장히 좋았고, 그리고 뭐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관련된 종목들, 그 외에 뭐 작은 종목들 뭐 시세 많이 난 종목도 있었지만 그런 것도 있었고, 그리고 뭐 파우치를 파우치형을 이제 계약을 받은 율촌화학이라든지 그리고 뭐 사마알루미늄 최근 사마알루미늄 같이 그러니까 차별화된 종목들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기존의 양극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것이 물론 그런 거 있습니다. 주가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는 거 있어요. 최근처럼 그런 흐름으로 될 수 있는 건 있지만 이게 산업의 열림과 동시에 주가도 커플링되는 그런 구간은 쉽지가 않을 거다. 특히 이제 좀 약간 시가총액이 많이 올라 있는 그러니까 에코프로 BM에 대해서 예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20년에서 21년 갔을 때 매출이 2배가 늘었는데 시세는 4배가 났거든요. 물론 코로나라는 특수 상황이 있었지만 근데 작년에는 전년 대비했을 때 4배 성장 거의 매출 규모로 4배 성장했는데 주가는 가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봤을 때는 이제는 올해 역시도 마찬가지로 2차 전지 내에서도 물론 최근처럼 단기 낙폭에 따른 반발 매수는 들어올 수 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성장의 단을 열고 가는 새로운 종목들은 올해에도 좀 차별화된 이런 종목들로 나올 수밖에 없을 거라고 좀 예상하고 있습니다. 까다로워집니다. 그죠? 2차 전지 가운데. 그렇지만 2차 전지에 대한 기본적인 성장성이나 투자 아이디어로서의 가능성들은 충분히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이미 뭐 증설이라든지 그리고 특히 어저께 나왔던 그 뉴스가 좀 저는 의미 부여를 좀 하자면 그러니까 같은 셀 업체인데 SK온이 포드와의 그 유럽 공장을 한 3, 4조 규모의 유럽 공장을 포기를 하고 LG 엔솔이 진행하고 있다는 그런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그런 내용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이제 셀 업체 내에서도 이제 옥석 가리기가 된다. 왜냐면은 대규모 증설과 근데 증설이 중요할 뿐만이 아니고요. 증설을 댈 수 있는 자금이 중요한 거고 수요를 맞춰야 되는 건데 그것이 만약에 LG 엔솔로 만약에 교체된다고 하면은 이제 셀 업체 내에서도 이제 차별화가 되고 그럼 셀 업체 내에서도 차별화가 된다는 것은 셀 업체 내에 있는 그런 밸류 체인에 있는 종목들에서도 이런 차별화되는 이런 흐름이 나오지 않겠는가. 그래서 작년에 좋았던 뭐 율촌화학이라든지 사마알루미늄 같은 종목 그 주요 벤더가 다 LG 엔솔이지 않습니까? 이런 식의 어떤 차별화된 이런 흐름이 나올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제 하반기에는 IRA라는 게 이제 선을 사실 저희는 이제 우열반이라고 하려는데 확 컸었죠. 그다음에 소재 가운데서도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서 맞습니다. 수산화 리튬이라든지 뭐 실리콘 음극재 이런 얘기 좀 많이 나왔고요. 2차 전지 관련해서는 저희가 내일 목요일에 딥사이트 시간에 하나증권의 김현수 연구위원과 함께 2차 전지를 좀 집중적으로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얼마나 있을까 내일 이번 주는 이제 금요일이 아니고 목요일 내일 집중적으로 분석을 하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 기억해 주시고요. 저희가 내일 집중 분석하고 또 좀 공유할 게 있으면 제가 이사님께 내용 예, 감사합니다. 2차 전지 가서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2차 전지 그러니까 성장의 섹터들 뭐 그동안 이제 에너지 뭐 재건 이런 얘기도 많이 하셨고요. 올해 아직까지는 어떻게 보면 1월 중순인데 주도주가 확 사실 드러나지 않았잖아요. 맞습니다. 계속 그런 걸 좀 쫓아가야 되고요.
오늘 히든밸류 종목은 2차 전지 쪽은 아니고요. 다른 쪽에서 기업을 하나 선정해 오셨습니다. 네, 원래 이제 작년부터 네. 이제 그 올해 성장할 수 있는 어떤 시장의 아이디어에 대해서 이제 많이 말씀드렸는데 예. 사실 그 중에 하나가 중국 그 소비자 관련돼서 저는 뭐 화장품이라든지 이런 제조보다는 엔터나 미디어가 네. 좋을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말씀드린 종목은 없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말씀드려도 될 것 같아서 가지고 나왔고요. YG 엔터테인먼트입니다. 예. 예.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냥 빅4 하이브를 포함한 SM이라든지 JYP, YG엔터의 올해 그 이제 주요 아티스트들의 이 주요 공연이 작년보다 70%가 늘어난다. 예. 이러면 일단 성장이 그렇죠. 예, 왜냐하면 네. 대부분이 공연 수익. 일단 지금은 그렇죠. 중요한 건 과거처럼 공연 수익에만 의존되는 것이 아니고 네. 그 외에 이제 뭐 상품 판매라든지 다양하게 이제 연결돼 있기 때문에 그 공연이 많아진다는 거는 당연히 매출도 높아진다는 거지만 그에 따른 부가적인 수익도 네. 높아진다는 것이 이제 의미하고요. 그래서 이제 음원이 이제 기본을 깔고 가고 공연이 많아지면 매출에 맞습니다. 도움이 되고 플러스 알파 이런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근데 예상하기로는 빅4의 그 올해 공연 예상이 작년보다는 한 70% 이상 늘어난다는 게 이제 컨센이고요. 근데 사실은 그 하이브라든지 YG라든지 SM이라든지 JYP라든지 이게 다 그 각각의 같은 엔터사지만 각각의 성장의 어떤 모멘텀과 동력이 다 틀려요. 그래서 네, 네. 하나씩 설명드리면 좋긴 한데 지금 이제 YG 엔터를 말씀드린 가장 큰 이유는 일단 지금 올해 연초까지의 시장 트렌드는 뭐냐면 많이 오른 주식들이 쉬었다가 더 가는 그런 흐름이 아니고 못 가고 바닥에서 이제 소위 말해서 조정받고 있던 종목들이 좀 가볍게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어떤 주가적인 흐름 일단 뭐 내부 이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지만 일단 주가적인 흐름을 뭐 이제 뉴스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이 보시면은 하이브라든지 JYP라든지 SM 같은 경우에는 작년 11월부터 주가가 좀 많이 올랐거든요. 연말까지 올해 네. 연초까지 많이 올랐는데 YG 엔터 같은 경우에는 작년부터 지금까지 거의 주가가 뭐 크게 오르지 못한 상태입니다. 최근에 오르는 상태인 예. 거고요. 근데 가장 큰 이유는 그거 같습니다. 뭐냐면은 그 대표이사의 어떤 그 뭐 1심 판결에 대한 어떤 그런 불확실성이 있고 왜냐면 그게 지연되다 보면은 주요 결정을 내려야 되는 대표이사가 자리를 비우다 보니까 그 의사결정이 맞죠. 의사결정도 예. 늦게 되고 이렇게 되면은 굵직굵직한 이런 일들 물론 이제 그 자체 시스템적으로 잘 돌아가는 건 있겠지만 의사결정이 좀 늦어지다 보면은 주요 사업들이 지지부진해지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최근에 YG 엔터 보면은 일단 대표이사의 어떤 1심이 무죄가 된 이후에 보면 YG 엔터의 좋은 뉴스가 지금 뉴스플로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블랙핑크는 뭐 워낙 유명해서 근데 블랙핑크도 올해 이제 공연이 뭐 지금 뭐 글로벌리하게 뭐 여자 아이돌 중에 거의 원탑이라고 얘기할 수 있으니까 작년에 비해서 올해 한 또 공연 자체가 한 2배 정도가 늘어나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제 빅뱅은 이제는 해체됐지만 GD가 이제 컴백을 합니다. 근데 이제 요 블랙핑크와 그 빅뱅, GD를 말씀드려야 되는 가장 큰 이유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중국 소비재 관련돼서 미디어와 엔터를 좋게 본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YG 엔터가 중국에서 차지하는 어떤 그 비중이 상당히 높거든요. 특히 그래요? 예. 중국에서 무슨 소셜 미디어, QQ라는 소셜 미디어에 보면은 뭐 화면 보시면서 예. 말씀드리겠지만 일단은 신인그룹 일단 신인그룹을 요거는 추후에 말씀드리고요. 뭐 이제 지드래곤이 이제 들어온다. 이제 23년 앨범 활동을 예고했다고 얘기를 말씀드리겠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YG 엔터 중국 매출이 뭐 사드 이후부터 이제 뭐 코로나 때문에 지지부진했던 것들이 이제 거의 중국 매출이 많이 이제 죽어 있는 상태죠. 마지막 걸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이게 이제 22년 중국 QQ 뮤직에 있는 한국곡 트래픽 순위입니다. 되게 신기한 게 빅뱅이 지금 1위예요. 우리나라에서 활동하고 있지 않지만 2위가 이제 블랙핑크. 22년도 거라는 걸 주목해야 될 것 같고 즉 GD가 단독 활동을 해도 충분히 이 정도만큼의 어떤 트래픽을 유도하고 관심도를 끌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빅뱅과 블랙핑크가 1, 2위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중국 이제 QQ 뮤직에 있는 한국 트래픽 순위상 그게 된다고 하면은 중국이 이제 본격적으로 코로나를 풀고 어떤 뭐 리오프닝이 진짜 본격화된다고 하면은 공연 같은 것도 많아질 것이고. 근데 죄송한데 이 QQ 뮤직이라고 하는 게 전체 중국의 이 엔터 음원 시장을 대표성을 띌 수 있나요? 주요성이죠. 우리나라도 네네. 지금 보시면 뭐 이런 뮤직 트래픽
주는 이런 있죠. 사이트가 예, 예.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네네. 예, 이 주요 업체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업체가 다 그러진 않겠지만 네네. 중요한 거는 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 빅뱅이 지금 아직도 1위라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네. 이 자료가 20년 이전의 자료라면은 그때는 뭐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 했는데 예. 작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이 리오프닝의 됨에 의해서 어떤 엔터주들 모두 다 수혜가 되겠지만 특히 YG의 수혜가 좀 더 커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되고 있고요. 좋은 트리거죠. 예.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예. 요런 것만 보도 알 수가 있고 네. 그리고 첫 번째 편에 봤던 이제 신인 걸그룹 베이비몬스터 이제 사실은 이제 저도 이제 잘 안 봐서 어느 정도 느낌인지 모르겠는데 네. 중요한 거는 이건 어떻게 보면 장점도 될 수 있고 단점도 될 수 있는데요. 지금 주요 엔터 빅4에 보면 뭐 여자 아이돌, 남자 아이돌 요즘은 걸그룹이에요. 걸그룹 대세가. 예, 맞습니다. 대세 그런데 지금 여러 아이돌이 지금 데뷔를 임박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JYP는 올해 딱 이 베이비몬스터만 지금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JYP요? YG 엔터. 네, YG 엔터가 예, 제가 예. 잘못 말씀드렸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단점이라고 말씀하신 분도 있는데 반대로 집중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아이돌을 키우기 위해서 더 전사적으로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올해 지금 실적으로 봤을 때도 YG 엔터가 올해 한 690억 정도 영업이익을 예상하거든요. 근데 대부분 빅4의 어떤 PER 기준으로 봤을 때는 20배가 넘어가는데 지금 현재 시가총액 기준으로 했을 때는 YG 엔터는 지금 20배 이하로 네. 예, 주가가 이제 오른 게 없고 네. 그런 걸로 봤을 때도 타 엔터사들에 비해서 모멘텀도 있고 밸류도 낮아진 상태에 있기 때문에 예. YG 엔터를 지금부터 보시면 중국 리오프닝 관련돼서 좀 좋은 흐름이 나오지 않겠는가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좋은 기업이 좋은 주식일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많거든요. 기업은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예. 하이브가 상장할 때 기존의 JYP 그때 SM이 1등이었죠. SM JYP와 SM YG JYP 이런 순위였. 그때 한 1조 정도 됐거든요. 시총이 하이브 상장하면서 3조가 와서 말이 돼 그랬는데 하이브는 시총이 엄청 달아 있고요. 지금 JYP가 2조 2천억, SM이 1조 8천억인데 YG는 8,800억이다. 예, 뭔가 이게 있고요. 말씀하신 모멘텀을 찾을 수 있고 주가 부분만 마지막으로 한번 얘기해 주세요. 네. 그래서 YG를 말씀드렸던 가장 큰 이유가요. 네. 그러니까 차트 보시면 아실 겁니다. 작년부터 오른 게 없거든요. 이제 반응한 거예요. 근데 저 반응 시점이 보면 되게 절묘한 게 대표이사의 1심 무죄 판결 나오고 네. 베이비몬스터의 데뷔에 나오면서 주가가 이제 저때 이제 최근에 한번 뜨기 시작한 건데 지금부터가 이제 추세를 받아서 갈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네. 그래서 목표가는 6만 원, 손절가는 4만 2천 원 정도를 잡고 좀 약간 중장기적인 시점으로 보시면 상당히 좋은 흐름이 나올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황 해설과 관심 종목 메리츠증권 신영목 이사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